이게 어느 부위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종양이 생기는지는 지금 다 모르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만약에 암이라도 걸렸으면 미국 위탁 업체에서 STR 검사에서 걸린 거잖아요. 국내에서 알아낸 게 아니에요. 제2의 항우석 사태이기도 하고 훨씬 더 심각한 사태예요. 인보사, 인보사 이게 줄임말이 아닙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이 불안해할 만한 소식입니다.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내용이 좀 보시기에도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인보사 이슈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엄태섭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엄태섭입니다. 인보사가 관절염을 치료하는 주사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약제입니까? 이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고요. 바이오 신약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릎에다 직접 주사제, 무릎에 직접 투약을 하는 이제 주사제고요. 이게 인공 그 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연골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 주목을 많이 받았던 의약품이죠.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러네요. 주사 한 번 맞는데 700만 원. 양쪽 무릎 맞게 되면은 1,400에서 1,800만 원까지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효과를 보신 분들 얘기도 있어요? 효과를 보셨다라고는 저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적어도 제가 그 상담한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굉장히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직까지 저는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지금까지 몇 분이나 그러면 이 주사를 약 맞으셨습니까? 그 2017년 7월 달에 이제 시판 허가가 나고 11월 달부터 시판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약 3,900여 분 이상 포함해서 그런 3,900여 분이 맞으셨죠. 이 약을. 퇴행성 관절염 고생하시는 분들 그 고통 아마 뭐 절감을 하실 겁니다. 거의 뭐 기적의 치료제로 여겨졌을 텐데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왜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인보사가 이제 두 가지 약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액하고 2액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도 실제로 그 화면을 봤는데요. 주사를 2번을 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1액은 이 무릎 내에 들어가서 연골이 향후에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재료에 해당되는 약이 이제 1액이고요. 그 재료가 우리 무릎 안에서 잘 그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형질 전환 세포가 이제 2액에 들어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2액에 있습니다. 2액에 들어가 있는 세포가 원래는 연골 유래 세포에서 연골 유래 세포여야 되는데 그것이 신장 유래 세포라는 것이 최근에 그 미국 임상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근데 이 신장 유래 세포가 말 그대로 신장 이제 콩팥이죠. 이 태아의 콩팥에서 유래된 이 세포가 무한대로 증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종양 원성이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이 사람의 몸에 인체에는 투약할 수 없게끔 규정되어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방금 언급해 주신 신장세포 그러니까 무릎에 그 연골세포가 아니라 콩팥에서 완전히 뜬금없는 곳에서 추출한 세포를 주입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학 전문가에게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 신장세포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신장세포는 그냥 신장세포가 아니에요. 이 신장세포는 이제 293세포라고 하는 세포인데 어떤 바이러스 같은 걸 넣었을 때 이 바이러스가 무한 증식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무한 증식주라고 해서 유명한 세포입니다. 바이러스들로 유전자 조작을 할 때 처음에 넣어서 만드는 세포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는 넣으면 안 되는 종양 유발 세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종양 유발 세포인 293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성도 있는 거죠. 비급여여서 이제 700만 원이나 주고 이 비싼 돈을 치르고 맞았는데 효과가 없고 그뿐만 아니라 종양 이게 사실 더 걱정이 사실 저는 되거든요. 우려가 됩니다. 종양 원성세포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야 환자들 심정은 정말 말이 아니겠는데요. 물론입니다. 지금 제가 상담한 환자분들만 벌써 이제 100여 분이 넘는데요. 그분들 대부분 이 어떤 부종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뭐 걷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예. 많이 계시고요. 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알 수 없는 이 신장 세포가 내 몸에 들어와서 이게 뭐 종양이 될지, 뭐 암이 될지,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질병이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그 공포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앞이 깜깜한. 예. 어떤 종양으로 발전을 할지 모르게 알 수가 그렇죠. 없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 그 미국이나 유럽 등 이제 해외에서는 사람 몸에 투약해 본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용이었습니까? 그렇죠. 동물 실험용이었기 그렇군요. 때문에 사람 몸에 투약해 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서 이 세포가 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이게 더 문제가 저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암을 겪었거나 암투병 중인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도 무릎이 아파서 인보사를 맞았는데 예. 그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게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종양으로 종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다고 하니까 이게 가뜩이나 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야. 그것이 또 다른 암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하니 그 얼마나 두려움이 크시겠어요. 그런 가능성만 전제를 하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네,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 약을 그렇다면 개발하고 제조한 회사가 그 코오롱 생명과학이죠. 네, 코오롱 그렇습니다. 생명과학. 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이런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모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식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백보양보해서 코롱 측에서 뭐 15년 동안 몰랐다고 하는데 15년 동안 15년 동안 2003년 개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몰랐다고 하는데 예. 뭐 몰랐다고 100번 양보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최소한 올해 2월 달에는 미국으로부터 이 신장세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대응은 뭐 내부적으로 뭐 연구를 했다고는 하지만 3월 31일 날 그 중단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 3월 달에 이 투약한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상담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3월 달에 투약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 그 분노를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이 거짓말, 최근에 이제 거짓말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 예. 그 최근에 그 미쓰비시 다나베라는 일본 네. 제약회사하고 코롱하고 이 인보사 라이센스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 과정 중에 코롱 측에서 이 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에 미국의 그 위탁 생산업체인 론자로부터 이미 이 신장세포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면은 15년 동안 몰랐다는 게 거짓말이죠. 13년, 2년 전에는 적어도 알았다는 것이고 알고도 허가를 위해서 그 식약처에다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난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심각한 소유쿠 문제라는 외양간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네.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했으면은 그 투약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됐습니까? 당연하죠. 계속했죠. 심지어 뭐 방사선 조사를 했다는 등 이런 이제 이유를 들면서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에 계속 팔게 해달라고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식약처 측에 제조사 이익 때문에. 이익 때문인 이게 만약에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이 바이오 신약에 투자한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야, 그래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정작 그 지금 관리 감독 기관이신 식약처잖아요. 그렇습니다. 식약처는 도대체 뭘 했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17년 7월 그 허가 당시에 식약처는 코롱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안에 신장세포가 들어가 있는지 연골세포가 들어가 있는지 실제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게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이 할 일이라고는 사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게 그 허가 당시 정황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2017년 4월 그리고 2017년 7월 달 두 번의 그 식약처 중앙약심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4월 달에는 이 의약품의 유효성 대비 안전성이 현재 이게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4월 달에는. 그런데 7월 달에는 허가를 해줬어요. 4월과 7월 사이의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뭐 의약품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약심위에 중앙약심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위원들의 구성만 바뀌었을 뿐인데 도대체 이게 어떤 연유 때문인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사실 식약처 이제 이번 문제를 인지한 다음에 반응도 굉장히 좀 황당한데요. 어땠습니까? 4월 15일 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근데 조사 내용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식약처가 그 당시에 왜 이게 연골 유래 세포인지를 구별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그 변명으로 일관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핵 세포가 뭐 연골 세포하고 유전자 발현 영상이 유사하고 양상이 그리고 뭐 DNA 지문 분석 결과 연골 세포와 DNA가 유사하고 그러니까 뭐 비슷하니까 구별 못했다라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뭐 저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좀 돌이켜 보면 식약처가 다소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조심스러운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 그 개발이라는 그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좀 방금 말씀하신 그 정무적인 예. 판단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뭐 아무래도 이제 네. 바이오 산업이 이제 우리 2차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는 측면에서 바이오 산업을 좀 밀어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산업 촉진 장려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약을 받으신 분들이 사실 저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거 네. 지금 집단 소송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태는 좀 어떻게 네. 해결해야 될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자분들이 이제 환자뿐만이 아닙니다. 예. 이 17년 7월 당시에 그 코롱 생명과학 측에서 그 낸 그 주요 공시사항 내용을 보면 연골 세포를 통해서 연골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을 발매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요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신약이 잘 팔릴 거다. 정말 혁신적인 시장에서 혁신적인 그 선풍을 일으킬 것이다.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를 했던 것인데 지금 주식이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 피해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사인 코롱은 저는 사실 일단 첫 번째로는 환자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신장세포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환자들의 어떤 불안함을 일단 해소시켜줘야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롱 측 입장에 따르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암이라든가 종양이라든가 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는 뭐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암이나 종양이 발생해야 그때서야 손해를 인정하고 뭐 배상을 하겠다는 건지 이건 너무 끔찍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코롱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약을 팔겠다라고 하면서 안전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에서라도 당장 그와 같은 입장을 철회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절치부심의 심정으로 임상을 처음부터 쭉 다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려가 참 많이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범죄로 행위로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사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상식적인 어떤 법리적이나 의학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 슈퍼에서 과자를 한 봉지를 사도 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당연히 환불을 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이물질을 먹고 만약에 배탈이 났으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물며 의약품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동안 우리가 이 이물질을 먹어왔는데 괜찮으니까 그냥 계속 먹어라가 아니라 이거는 상식적인 접근이 아니죠. 당연히 그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코롱과 식약처가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섭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